안녕하세요. 건축 관련 유튜브 질문방 채널의 건축 전문가 건쌤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질문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나에게 맞는 건축사무소를 찾는 것이거든요. 가성비, 실용성, 그리고 예쁨까지 모두 놓칠 수 없다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에게 딱 맞는 건축사무소 찾는 법,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쁜 설계사무소 찾는 법.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은 설계사무소를 찾는 것은 어려워도 나쁜 설계사무소를 찾는 건 쉽습니다. 나쁜 설계사무소 찾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30평 주택 설계비가 300만 원 이하인 곳은 피하세요. 두 번째, 도면은 간단하게 인허가만 받게 그려줄 테니 시공하면서 큰 틀은 변경하지 말고 짓고 싶은 대로 짓고 나중에 설계 변경하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설계가 일주일 정도면 끝난다고 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절대 수정하면 안 된다고 하고 수정할 때마다 설계비를 내야 한다고 하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주가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전문가니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 설계한 도면 샘플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는 곳입니다. 좋은 설계사무소 찾는 법.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나에게 맞는 건축사무소를 찾는 것이거든요. 가성비, 실용성, 그리고 예쁨까지 모두 놓칠 수 없다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에게 딱 맞는 건축사무소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건축사무소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어떤 곳은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어떤 곳은 따뜻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건축사무소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를 통해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의 이미지와 비슷한 프로젝트가 많다면 그 건축사무소와 함께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예쁜 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쁜 집을 찾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블로그와 SNS도 좋지만 블로그에 멋있게 시공된 주택을 콕 찍어서 이 건물을 납품한 최종 도면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만일 그 도면이 상세하게 잘 설계가 되었다면 그곳이 바로 소은 설계 사무소입니다. 그런데 도면이 없다면 진짜 같은 가짜겠죠? 두 번째, 소통이 잘 되는 건축사를 찾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업에 오래 정사하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도면을 보내주고 견적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도면이 이건 감옥도 아니고 건물에 창문도 별로 없고 공간 구성도 이상해서 건축주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건축주께서 이렇게 설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적은 없었다면서 자기가 알아서 멋있게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건축주에게 물었죠. 고객님, 이 집이 마음에 드세요? 도면만 보고는 잘 모르지만 자기 생각은 별로 반영을 안 해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설계를 했냐 했더니 건축사가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유명한 건축가이면서 모대학 건축가 교수라서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비는 40평 주택 무려 아휴 말을 못하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주었습니다. 제가 건축주에게 그랬습니다.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다시 설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면 변경 없이 시공하실 거면 다른 시공사 찾으라고 했어요. 다른 시공사 찾으라고 한 이유요? 시공 끝나고 나면 100% 욕먹습니다. 이게 집이에요? 창문 없는 감옥이지. 간단합니다. 건축주들은 몰라요. 도면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건물 뼈대가 올라가야 그때부터 아,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3D 프린터라도 있었으면 후딱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창문 없는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라도 보겠지만요. 건축은 건축사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건축주님의 라이프 스타일, 취미, 가족 구성원들의 특징 등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이걸 잘 반영하려면 건축사와 건축주님 사이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건축사무소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과정에서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주는 건축사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소통이 원활하면 설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건축주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나만을 위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가능한 곳을 찾으세요.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가성비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예산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예산을 터무니없이 낮게 제시하거나 설계 과정에서 자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3단 단계에서부터 여러분의 예산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예산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투명하게 논의해주는 건축사를 만나야 합니다. 저렴하게 지어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끌어내줄 수 있는 건축사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건축 설계는 꼭 내가 주택을 지을 지역사무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지역건축사가 인허가도 빨리 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고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결론. 자, 정리해 볼게요. 포트폴리오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을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여러 곳과 상담해 보세요. 예산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설계비 싸게 받는 곳은 절대 가지 마세요. 받은 만큼만이라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다고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어떤 건축사무소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집짓기 여정, 건축 관련 유튜브 질문방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